요즘은 코딩한 줄 몰라도 직접 IT 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개발자 없이 온라인 영역까지 확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사람들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리즈 B 스타트업 풀스택 엔지니어 마일드입니다. 저는 요즘 회사 코드는 전부 AI 에이전트로 운영하고 혼자 개발, 운영하던 사스로 매달 유의미한 매출을 내고 있어요. 오늘은 현직 개발자이자 1인 사업가 입장에서 현 시점에 IT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딩한 줄 몰라도 웹이든 앱이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이제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뭔가를 만드는 거랑 그걸 사업이 되는 수준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혼자 쓰는 장난감 말고요. 이미 AI로 뭔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 말뜻을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럴듯하게 나오다가 조금만 진지해지면 바로 무너지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둘을 가르는 건 특별한 AI 도구 사용법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이 IT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판단, 즉 의사결정의 영역이에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이게 왜 지금 가능해졌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유는 분명해요. AI 모델이 미친 속도로 좋아졌고 코딩을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 툴이 같이 터졌거든요. 작년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서 콜린스 사전 올해의 단어로까지 뽑혔어요. 말로 시키면 코드가 나오는 게 그냥 일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만 짚을게요. AI로 1인 기업이 곧 조단위 가치를 만든다. 오픈 AI의 수장 샘 알트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베팅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지금의 우리한테는 좀 먼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부업으로 월에 몇백, 몇천 번은 작은 제품을 만들고 퇴사하고서 1인 사업가가 된 사람들. 이미 자기 사업이 있는데 개발자 없이 IT로 확장해서 덩치를 키우는 사람들. 이게 지금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럼 그 사업이 되는 수준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진짜 사업이 되는 제품은요, 요구사항이 이거 하나 만들어줘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굴러가는 서비스는 신경 쓸 게 끝없이 딸려 나오고 그걸 오류 없이 엮는 건 AI한테 해줘, 딸깍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에이, 그건 모델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좀만 더 좋아지면 다 되겠지. 아니에요. 이건 모델이 아무리 좋아져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건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판단하고 설계해야 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거든요. 아까 둘을 가르는 건 기술이 아니라 판단이라고 했죠? 바로 이 이야기예요. 솔직히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사스를 운영하면서 진짜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유료 구독자분들이 플랜을 상위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는데 거기엔 일할 계산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번 달 남은 기간만큼만 상위 플랜 가격을 다시 매기는 건데 말은 간단해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복잡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좀 안일하게 AI한테 이거 해줘 하고 맡겨버렸어요. 결과만 보면 그럴듯하게 잘 돌아갔고요. 근데 이 로직에 문제가 있어서 원래 청구돼야 할 금액보다 10배가 넘는 돈이 청구되는 버그가 숨어 있었어요. 다행히 피해보신 분이 생기기 전에 제가 먼저 발견해서 고쳤지만 만약 그대로 나갔으면 아마 사업에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요. 결제 같은 건 딱 봐선 그냥 기능 하나처럼 보이지만 절대 해줘, 딸깍으로 끝낼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검증해야 하는지 알고 AI한테 제대로 설계를 시키고 그리고 나온 결과를 의심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이게 바로 방금 말한 의사결정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만드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막상 사업으로 굴리면 운영이 따라와요.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터지면 어떤 고객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로그랑 데이터로 추적해서 보상까지 해줘야 하고 보안은요. 결제나 개인정보가 엮이는 순간 여기서 한 번 뚫리면 사업이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게다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기능을 더 붙여도 사용자가 늘어나도 안 무너지고 계속 확장되는 구조여야 진짜 사업이고요. 근데 오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개발자처럼 직접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뭘 판단하고 뭘 신경 써야 하는지, 그걸 AI한테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그
그 몇 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장난감과 사업의 차이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걸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이게 진짜 무기가 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고정비, 특히 인건비예요. 개발자 한 명에게 월 몇백, 외주 한 번에 몇천. 사업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데 내가 직접 만들면 이게 통째로 사라져요. 직원 0명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내 사업 문제를 제일 잘 아는 건 결국 나예요. 외주 주면 설명하고 기다리고 또 설명하고. 근데 내가 직접 하면 떠오른 걸 그날 바로 만들어서 테스트해요. 이 속도 차이. 사업에선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죠. 이제는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만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여행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행 옵션 신청받고 당일에 현장에서 챙겨야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복잡한 운영을 전부 자동화해서 하나의 IT 서비스로 풀어내셨어요. 최근엔 아예 외부 플랫폼도 안 쓰고 자사 여행 신청 시스템까지 직접 만들어서 플랫폼 수수료까지 아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결제 붙이는 것 정도만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느꼈어요. 아, 이제 이게 진짜 비개발자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 왔구나.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 수준까지 가는 길에서 코딩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무너지세요. 처음엔 되네? 하다가 아까 그 격차 앞에서 딱 멈춰요. 복잡한 요구사항에서 버그가 계속 터지고 보안에서 막히고 운영에서 막히고 조금만 복잡해지면 AI까지 같이 헤매고 결국 역시 안 되나봐 하고 접죠. 근데 그거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몇 가지를 아직 몰라서예요. 어디서 막히는지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제가 회사랑 제 사업에서 실제로 쓰는 그 방법들을 개발 모르는 분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어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AI한테 쇼핑몰 만들어줘. 이렇게 코드부터 시키지 마세요. 그게 다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지점이에요. 그보다 먼저 메모장을 열고 적으세요. 내가 이걸 왜 만드는지, 누가 쓰는지, 최소 요구사항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건지. 다 적었으면 그걸 통째로 AI한테 주고 이렇게 시키세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나를 인터뷰해줘. 그럼 AI가 거꾸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구멍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시작해도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억하세요. 사업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그 첫 번째 의사결정이 바로 이거예요. 내 요구사항을 아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 실전적이고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실전적인 AI 코딩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링크를 첨부해뒀으니 거기서부터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방법을 익히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